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이 음악 취향이 되게 잡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잡식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좋아하는 게 소수인데 많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요. 네. 그 간극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왜 제목님 작년 연말에 제가 고요서사 스토리에 어떤 걸 공연 간 걸 올렸더니 저한테 클럽 갔냐고 물어본 적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근데 그냥 모래내에 있는 한 공연장이었고 이게 약간 그런 소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옛날 캐바레였나? 그거를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도 아니고 그냥 지금 공연장으로 쓰는 거였던 것 같은데 노래주점? 근데 거기서 봤던 밴드들이 제가 제목님 노래를 좋아하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의 밴드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좋아가지고 그 스토리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되게 이 음악이 저희 서점 계정에 올라온 게 되게 안 어울린다는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서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되게 그냥 재밌어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거를 깨는 거를 좋아하기는 해요. 어떤 취향의 스펙트럼 같은 거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거를 좋아하긴 해서 네 그런 면에서 이 인물도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저처럼 막 혹은 어떤 편견적으로 갇혀있거나 그렇다는 뜻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인물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한 건 아닌데 약간 벗어난 걸 보여줘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했던 대화들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아마 키냐라가 음악을 했으니까 이런 걸 또 쓸 수 있었겠죠? 네. 이걸 보면서 되게 네. 저도 어떤 지금까지 음악을 하면서 집중했던 것들에 대한 연혁이라는 게 사실 있는데 네. 그걸 좀 한번 되돌아봤었어요. 네. 어떤 시절에는 화음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 음과 음의 조화로움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라는 악기를 이제 전공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베이스는 화음 악기가 아니라 리듬 악기라고도 하고 화음 악기라고도 하는데 리듬 쪽이 더 강한 악기거든요. 보통 선율을 하나밖에 낼 수가 없어요. 코드라고 하는 거를 연주를 잘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멜로디처럼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집중하던 것들은 선율적인 게 훨씬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곡을 하고 이제 기타를 더 많이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훨씬 더 화음 쪽에 집중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멜로디가 정말 좋다고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핑크팬더 혹시 멜로디 기억나세요? 약간 오락 사운드 같은 거요? 네. 따단 따단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야 이거 봐 이 선율에 리듬도 있고 멜로디도 있고 다 있어. 이건 정말 완벽한 멜로디야. 근데 음이 알고 보면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저 이제 공감을 했죠. 왜냐면 그냥 저희가 그냥 불러봐도 뚜둔 이런 멜로디를 네. 불러봤을 때 이 안에 되게 재밌는 멜로디도 있고 리듬도 있고 네. 또 굉장히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 있는 그런 네. 멜로디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생트콜롬브가 이런 부분을 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완성도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레코딩된 그 음원들과는 다르게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뾰족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네. 다른
음악을 계속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은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콜롬보 자신한테는 그거야말로 음악이지 나머진 다 음악이 아니야 라는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라고 딱히 뾰족하게 표현을 하거나 이해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음악은 뭘까라는 게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끝까지 갔을 때. 대부분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이 다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심플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다 수순인가? 그냥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인터뷰를 보면 초기에 왜 앨범 몇 개를 내면서 거의 마지막엔 다들 군더더기 없고, 그러니까 소리를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다 빼려고 한다라는 인터뷰를 꽤 복수의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돌아 이제 그냥 다시 제자리로 오는 느낌인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약간 이런 말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네. 딱 그 출시됐을 때 그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구매를 했을 때 내가 차를 샀으니까 이것도 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해서 막 여러 길을 돌아서 결국에는 처음 나왔던 단지로 그대로 이제 타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모든 집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겪고 나서 정말 좋은 게 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느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인지에 대한 집중이 좀 더 원초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저도 아직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선율에 훨씬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정말 훨씬 더 돌아오긴 했지만 좀 다른 집중이긴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멜로디에 그렇게 막 의미를 두진 않았었거든요. 되게 예전에. 다른 부분에 집중을 했었었고. 이 대화들이 너무 음악가들의 대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 노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연주했던 기간이 훨씬 길고 뭐 가족들이 모이거나 이랬을 때 그들이 보기에 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노래 한 곡 해봐라. 아이고, 진짜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싫었거든요. 네. 너무 너가 뭔데 나의 그 고매한 음악을 불러보라고 하는 거지. 되게 신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근데 모르죠.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 불러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이 지나가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가 많이 돌아왔네요. 그러면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네, 이번엔 제목님이 골라주신 거. 34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어느 날 물결의 파동에 시선을 집중하는데 이내 스르르 눈이 감기면서 아주 오래전 머물렀던 어두컴컴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가 사랑한 지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악기들, 꽃들, 과자들, 두루마리 악보들, 사슴벌레들, 얼굴들, 주석 접시들, 포도주들. 몽상에서 빠져나오자 어느 날 밤 아내가 죽음과 좋아하기 위해 그를 떠났을 때 작곡한 회한의 무덤이 기억났다. 그러자 몹시 갈증이 났다. 일어났다. 나뭇가지들을 붙잡으며 기슭 위로 올라섰고 그곳을 나와 지하창고 공융천장 아래를 지나 집에 싸둔 잘 익은 포도주 항아리를 찾았다. 포도주와 공기의 접촉을 막아주는 기름막을 땅바닥에 살짝 쏟았다. 창고의 어두운 밤속에서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정원의 오두막으로 가서 비올라다 간발을 연습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행여 딸들에게 불편함을 줄까 걱정되기도 하고 혹여 누가 듣고 판단을 내리거나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근심에 활의 모든 움직임과 손의 위치를 잘 조정해가며
거의 소리가 나지 않게 연주했다. 악보가 펼쳐진 밝은 푸른색 천이 덮인 탁자 위에 그는 포도주 항아리와 다리 부분까지 가득 채운 포도주 잔과 둥글게 말린 고프레 몇 개가 담긴 주석 접시를 놓고 회한의 무덤을 연주했다. 네. 이 문장을 골랐던 이유는 이 모습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상상이 되는 문장 중에 하나라서 골랐었고, 여기 이제 포도주를 공기에 접촉을 막아주는 기름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땅바닥에 살짝 쏟고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는 포도주와 항아리라는 단어가 사실 잘 안 어울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 그 리오아라는 거기에 와인을 만드는 곳들이 있어요. 포도밭이 있고 거기는 집집마다 지하 창고에 포도주를 다 보관을 해요. 네. 아직 오크통에 넣지 않은 포도주, 되게 러프한 포도주인데 지하 되게 컴컴한 데 가면은 거기 다 그게 저장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오크통에 들어가서 숙성이 되면 저희가 마시는 그런 와인들이 탄생을 하는데 거기 가족들은 다 그 와인을 드시더라고요. 아직 오크통에 넣지 않는 와인을 드시는데 그 와인을 운 좋게 먹게 됐는데 되게 텁텁하고 지금의 와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맛있다라고 느끼기는 좀 다른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1일 거의 3병? 하루 종일 와인을 먹어서 어떤 기억이 갑자기 확 나서 근데 이게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아마 옛날 저장 보존법이었겠죠? 기름을 이렇게 뭐 땅바닥에 쏟았다라는 것들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나머지 뒤에 부분에 보면은 뭐 혹여 누가 듣고 판단을 내리거나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근심 혹은 딸들이 들을까봐 손의 위치를 잘 조종해가면서 이렇게 소리가 거의 나지 않게 연주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억들이 저도 나더라고요. 그 남에게 뭔가 시끄럽게 안 하기 위해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기타를 연주할 때도 소리가 안 나게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뭐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뭐 불편함을 줄까 이 연주를 들었을 때 되게 욕할까봐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던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연주를 했었는지 너무너무 공감이 가기도 하고 생트 콜럼브가 이제 맨 처음 문장쯤에 스르르 눈이 감기면서 아주 오래전 머물렀던 어두컴컴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가 사랑한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아끼들 꽃들, 과자들. 근데 이게 실제로 버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상 속에서 버리는 것, 행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트 콜럼브가 아내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재생산하고 또 버리고 재생산하고 버리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때 작곡을 했었다 했잖아요. 회한의 무덤이라고. 이게 뒤쪽에도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곡에 대한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곡일까? 그 악기로 연주하는 곡이 어떤 곡일까라고 상상을 해봤는데 이 악기가 그렇게까지 슬픈 음이 나온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는 슬픈 소리를 낼 수 있긴 하지만 이 악기로 연주한 이 곡은 어떤 곡일까라는 궁금함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냥 음악적으로 실제로 이 곡이 있었을까라는. 아마 그 영화에는 재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영화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제 연주자가 등장한다고 하고 키냐르가 시나리오를 썼다고 뒤에 써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부분이 재현이 됐을 것 같아서 궁금하긴 하네요. 아예 소리를. 근데 저는 조금 딴소리인데 개인적으로는 첼로는 어떤
무게감이 계속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연주를 들으면 네. 근데 엄청 제일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때 갑자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카랑카랑하고 높은 음역대일 것 같은데 첼로보다는 근데 갑자기 되게 그 쨍한 게 되게 슬픈 곡조 아마 곡조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선율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큰 슬픔이 거대한 슬픔이 오는 건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을 때 의외로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첼로는 그냥 좀 계속 가라앉아 있는 느낌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 악기는 어디에 가까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영화만 찾아보고 연주를 찾아볼 생각을 안 했네. 이게 이상변이 좋은 게 사실 이 소설에서 많은 요소가 등장하진 않잖아요. 시각적인 게. 근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정말 되게 선명하고 이 콜롬브라는 사람의 인물의 캐릭터를 다 설명해주는 소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좀 이분의 번역가의 스타일이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포도주가 결국 요즘에는 와인으로 그냥 번역이 되잖아요. 네. 보통 포도주라는 말 이제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는 정말 포도주라는 표현이 되게 잘 어울리는 와인이라고 하면 되게 좀 현대적인 세련된 그 가공을 해서 나온 느낌이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포도주라고 써 있으니까 뭔가 그런 전통적인 느낌이 이 시대랑 더 맞는 잘 어울리는 단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이게 나중에는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면서 진짠진 모르겠는데 부인이 나타나잖아요. 네. 유령의 모습으로. 과자도 먹고 포도주도 좀 마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주군 아내? 이런 이미지가 되게 그러니까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흥미롭잖아요. 네. 그리고 좀 그려지는 분위기나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장치적인 효과가 다 허투루 쓰이진 않았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저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나 옷의 표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보고 책을 읽는 것도 전 좋더라고요. 좀 중간중간에 계속 찾아봤어. 네, 약간 전통 회화 같은 거를 같이 감상하는 느낌이기는 했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 묘사 중에 좀 아름다운 장면을 골라주셨던